그러면 몸은 얻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몸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혈당형 식후 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해독연구소 류은경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몸의 회복의 원리를 교과서처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후 졸림입니다. 식사만 하면 졸리시는 분들 계시죠? 점심을 먹고 한 30분쯤 지나면 눈이 감기고 머리도 멍해지고 또 집중력도 딱 떨어집니다. 보통 이거를 의지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것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정리를 했어요. 흡수 시스템, 배출 시스템, 리듬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식후 졸림 현상을 흡수 시스템의 문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나의 식후 졸림이 혈당형인지 흡수 실패형인지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의 관문인 점막, 효소, 담즙 이 세 가지 중 어디가 정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해결 루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총 4편이에요. 1편 식후 졸림은 흡수 시스템, 2편 아침 부종은 배출 시스템, 3편 불면의 밤은 리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4편에서 만성 피로를 다룰 텐데요. 흡수, 배출, 리듬으로 통합해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 흡수부터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식후 졸림의 두 가지 유형,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혈당형 식후 졸림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밥왕, 면, 떡을 좀 빠르게 먹거나 거기에 달달한 음료까지 더해 드실 때, 이럴 때 혈당이 아주 급상승합니다. 인슐린도 급격히 오르게 되겠죠. 또 이렇게 급격히 오른 인슐린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하품이 나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단계도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해결책이 좀 쉬운 편이에요.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혈당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상담에서 이런 패턴을 많이 보는데요. 밥을 줄여도 졸립니다. 샐러드를 먹어도 졸려요. 탄수화물을 좀 조심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또 졸립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이 식후 졸림이 오기 전에 속이 더부룩함이나 트림이나 가스가 나오고 좀 위가 묵직한, 그 다음에 이제 졸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혈당 이전에 흡수 시스템을 봐야 돼요. 자, 흡수는 단순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 세포가 쓰게 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점막이 약하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담즙이 잘 생성이 안 될 때, 담즙의 정체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는데 흡수돼서 내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 세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화기관은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몸은 얻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활동 모드가 아니야. 에너지를 줄여야 돼. 그래서 몸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그 현상으로 식후 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흡수는 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려 3개의 관문을 통과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점막세포의 흡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들어오는 문이죠. 결국 흡수는 장 점막세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점막이 건강하면 영양을 잘 선별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막이 손상되는 경우 많거든요. 또 예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흡수보다 먼저 방어를 선택하게 돼요. 이때 흔히 나타나는 그 신호들이 조금만 먹어도 속이 예민한 거, 설사 변비가 번갈아 오기도 하고요. 특정 음식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나 음식 불내증 같은 게 있죠. 또 복부 팽만, 가스, 트림도 자주 나오는 이런 신호도 나타납니다. 식후에 또 더부룩함이나 피로가 또 같이 몰려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좋은 음식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관문이 예민한데 계속 밀어 넣으니까 흡수는 안 되고 몸에 소화 안 된 찌꺼기들이 쌓이고 염증이 늘어나고 몸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흡수는 큰 덩어리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 되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도 지방산으로 잘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 효소나 이 소화액 자체가 부족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위장이 음식을 오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길어지게 돼요. 또 음식이 덜 분해된 음식들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이 예민해집니다. 당연히 장에서는 가스가 차고 또 복부 팽만이 일어나게 되고, 몸은
그런 또 에너지를 막 쓰니까 몸에서는 이제 에너지 과부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후 졸림이 생기는 거죠. 결국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먹었는데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생깁니다. 네, 세 번째는 담즙 분비의 문제예요. 담즙은 단지 기름만 소화시키는 효소가 아닙니다. 담즙의 흐름이 정체되면 지방 소화가 힘들어지면서 식후에 더부룩함이 오래갑니다. 몸도 무겁고 지치게 되고 졸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많이 먹었을 때, 예를 들면 튀김하고 밥이나 면 종류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삼겹살과 된장찌개 밥을 또 많이 먹은 뒤에 유독 졸림이 심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담즙 관문의 과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진단,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졸리기 전에 속이 먼저 답답해진다. 두 번째, 밥빵면 떡을 줄여도 더부룩함과 졸림이 계속된다. 세 번째는 식후 트림, 가스, 복부 팽만이 잦다. 네 번째는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에서 특히 무겁고 지친다. 다섯 번째는 식후에 멍해지고 커피를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꺼지는 느낌이 강하다. 자, 여기에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흡수 실패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한두 개만 해당되면 혈당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많은 분들이 2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럼 나는 영양제를 더 먹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흡수 관문이 막혀 있는데 또 흡수율이 낮은 영양제들을 먹게 되면 이 영양제가 들어와도 소화기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넣는 것보다 먼저 이 관문들, 이 3가지 관문을 열고 그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해결 루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하지 않고요. 딱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해결 루틴 첫 번째는 바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혈당을 잡는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흡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이 먹는 순서를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을 막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요. 훨씬 간단하죠. 2023년에 한 연구에서도 먹는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채소 먼저,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게 되면 식후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몸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나 이전에 먼저 어떤 순서로 먹느냐, 이것이 식후 졸림의 체감을 확 바꿔주게 됩니다. 자, 해결 루틴 두 번째는 바로 식후 10분 걷기예요. 자, 오늘 딱 한 가지 실천하는 거, 요거라도 하시면 됩니다. 네, 식후 10분 걷기는 여러 논문에서도 나왔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식후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곡선을 다시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실제 2025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에서도 그 10분 걷기만 실천했는데도 하지 않은 대조군 사람들에 비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확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식후 졸림이 있는 분들은요, 커피로 버티고 막 내 의지를 탓하기보다 10분만 그냥 제자리 걷기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걷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혈당도 안정시키고요, 위와 장 운동을 도와서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있는 그런 절전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바꿔줍니다. 해결 루틴 세 번째는요, 기름 탄수화물 조합 줄이기예요. 이것이 담즙의 과부하를 끊어주게 됩니다. 흡수 실패형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합은 기름진 음식과 바로 탄수화물 조합이에요. 특히 이 조합에서 졸림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름이 나빠 이게 아니에요. 담즙 흐름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흡수가 안 되고 소화기만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라도 한 1, 2주만 이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확실하게 식후 졸림이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피로감들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를 먹어도 졸려요 라고 하세요. 네, 샐러드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점막이 예민하신 분, 위장 점막이 일반 분보다 훨씬 굉장히 얇은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가 소화 효소도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채소
채소들의 그 질긴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런 섬유질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샐러드 좋긴 한데 좀 내 속이 편안한 음식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탄수화물만 끊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순서 바꾸기, 식후 10분 걷기, 또 기름 탄수화물 조합 줄이기. 또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 딱 한번 일주일 해보세요. 오늘 여러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 2편에서는 아침 부종 배출 시스템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